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가볼게요. 이제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아. 3번이요. 3번 한번 도전해보죠. 3번. 모르겠나? 모르겠나? 이래놓고는 이제 이래놓고 토크를 풍성긴 지능 봐라 또 이지가 하겠네. 진짜 4번. 3은 맞아도 지랄 하지 마. 진짜 4번. 4번이라고. 알겠다고. 4번 치고 찍었지. 너 3번 찍었잖아. 안 찍었는데 4번 치고. 고민. 그러니까 유리한 반응으로는 돌연변이가 지금 발생하니까 4번이지.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머리 위에서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 유리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4번이야. 지금 무거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4번이 3번이냐? 그냥 환경 유리한 반응으로만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지.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번이라고. 환경이. 아. B는 맞고 A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유전 정보가 다르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서. 아 맞지. 유전 정보 아니고 환경이 그건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아니라. 그러니까 4번이라고. 그러니까 C 근데 B는 또 맞으니까 그 C구나. 이해됐어. 시원이 딱 좋다. 넌 잘하나? 아까 잘나고 이제 존나 너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웃긴 게 없지. 쇠 앞에서 잘나고 지금 우리 어제 애들 그냥 다 공부를 다 졌다니. 안 잤어. 다 찍은 거지. 아, 3번 문제. 일단 정답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현진이부터. 뭐 옳게 나타낸 걸 좀 찾아보래. 우리 현진이는 몇 번 답 같아? 저 3번이요. 3번? 맞죠. 우리 주원이는? 3번. 그래? 주원이는? 3번이 3번. 뭐? 혜원이는? 3번. 우와. 다 찾네.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가자. 우리 이제 딱정벌레는 딱정벌레. 4번 문제 도전할게. 딱정벌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별로도 다르고 이름별로 다르고. 왜? 4번? 아니 뭐? 답이. 4번 문제의 정답 3번이라고? 네. 그건 아닌데.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래 테스트지 왜 그래? 진짜 해? 왜 아니지? 나에서 좀 새로운 놈이 나왔대잖아. 그래 다행해졌겠지. 많아졌겠지. 나에서 붉은색 딱정벌레 애들끼리만 쭉 있다가 갑자기 초록색이 있으니까 당연해졌겠죠. 정답번호 뭐예요? 같은 딱정벌레. 이제 딴 애들은 치료 안 했고요. 같은 한 개체, 한 형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변이 예시가 맞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돼. 변이는 한 영역에서만, 한 개체에서만 얘기가 변화가 있으면 변이라 그래. 그 다음에 나에서 새로운 놈이 갑자기 초록이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이건 돌연 변이가 나온 거고요. 뭐 흰색 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란색 말, 걔네들을 좀 교배를 했다. 그런 말들이 조금 더
디테일이 나오면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붉은색끼리 있다가 갑자기 초록색이 난데없이 나왔네. 그럼 돌연변이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나오고 새로운 놈이 나왔으니까 변이가 다양해진 거죠. 줄어든 건 아니죠.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많아진 거죠. 정답번호 5번이 이제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 불났대. 그러니까 불이 나다 보니까 시커먼졌대. 그러니까 벌레가 이제 새가 벌레를 먹는데 아까는 이제 이파리 가지고 설명했죠. 시꺼먼 놈이 남겠죠. 그러니까 시꺼먼 놈들이 자연 선택이 된 거지 이제. 걔만 살아남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쪽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이쪽은. 좀뭐 그냥 좀 상식선에서 좀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가볼게요. 이제 얘는 뭐야? 딱정벌레 또 딱정벌레 이제 맛있게 냠냠 새가 이제 먹게 될 텐데 불이 나서 땅이 시커매졌으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얘가 보호색이 만들어진 거죠. 검은색 애들이. 그래서 흰색 애들이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그럼 기억 딱정벌레 개체마다 모인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 딱정벌레 몸 색깔은 포식자에 의한 자연 선택에 영향을 완전 줬죠. 완전 줘서 포식자가 잘 보이는 것들은 냠냠 많이 먹고 안 보이는 것들은 쟤네들 보호색으로 똑같아 잘 안 보이네 못 먹은 거죠. 영향을 완전 줬고요. 몸 색깔이 어두운 딱정벌레 비율은 나에서가 아니고 다에서 이 말만 잘 해석하면 되죠. 나에서가 다에서가 높다. 아니 점점 갈수록 검은색들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보다는 다가 높죠. 틀렸네. 그러면 기억이 1번 정답이죠. 그렇지?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예요. 이제 요게 이제 항생제인데 이거 잘 나와. 아무것도 아니야.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건데 처음에는 균이 잘 죽어. 그런데 죽다가 살아남은 운 좋은 애들이 아니면 힘이 센 애들이 몇 명 남았는데 걔네들이 계속 자꾸 늘어나는 거죠. 뭐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생제 내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잘 죽은 애들은 그냥 세균. 끝까지 살아남은 세균들을 항생제 내균이라고 불러. 세균, 내균, 내성 세균. 색깔로 약간 구분하는 거죠. 초록 애들은 금방 뒤져버렸고, 항생제가 잘 들었고, 고기 약했고, 그 다음에 보라색깔 애들은 내성이 생겨갖고 잘 끝까지 안 죽었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점점 증가하니까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해도 그렇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 성공할까? 이건 중요해요. 내신에 잘 나와. 이거 나오면 맞춰야 돼. 사주이 몇 번? 4번. 땡. 너 옳은 거 틀린 거 잘 봐. 옳은 것만을 찾으래. 1번. 그거 아닌데. 양. 그러면 우리 상계톱으로 보면 보라 색깔이 항생제 세균이야, 초록 색깔이 항생제 세균이야. 보라색이. 그래,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항생제 세균이겠죠. 내성 세균이겠죠. 그렇죠? 그럼 기억. 항생제 내성 세균은 초록색이 아니고 보라색이다. 그래서 얘는 니은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니은의 비율, 항생제 세균 여기 끝까지 계속 살아남잖아.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항생제 사용으로 기억이 니은으로 변한 건 아니죠. 이게 변한 게 아니고 그냥 기억이 죽은 거야. 변한 건 아니고 똑같이 있었어. 초록이하고 보라돌이가 똑같이 있었는데 초록이가 워낙 집단적으로 계속 죽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보라색이 증가한 거예요. 변한 건 아니야. 나 갑자기 초록색인데 보라돌이로 변해야지. 그건 또 아니에요. 변한 건 아니야. 이런 애들이 많아진 거지.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세균이 가장 생쥐를 유전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전돼갖고 우리 이쪽은 우리 돌연변이나 유전변이에서 유전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정답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변한 건 아니고 보라돌이가 계속 이제 유전돼갖고 생식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세균도 일종의 생명이에요. 생명.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이제 그거 나오네. 남모양 적혈구 이거 나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이름을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7번 도전이요. 말라리아 진짜 위험한 거죠. 지금도 헌혈을 잘 안 받을 걸 파주 사람들은. 왼쪽은 말라리아 많이 발생한 지역,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낫 모양의 적혈구, 그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에서 낫 모양의 적혈구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게 말라리아를 조금 방어하고 기제하고 작동하는 역할을 조금 병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자. 보면 말라리아 많이 발생하는 이 지역과 그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의 비도수가 높죠. 그러니까 높죠. 이게 높은 거죠. 서로 기억 맞는 거고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생존에 불리하게 아니고 유리하게 작동한 거죠. 불리했으면 없어졌겠죠. 유리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번성을 하고 저랑 같은 모양을 한 거죠. 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하는 결과가 같은 형질이라도 얘는 잘 읽어봐야겠네. 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은 맞네요. 보면 그 얘기란 거죠. 예, 똑같은 남 모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 그러니까 그 환경에 유리한 애들은 조금 많이 살아남고 그 환경에 불리한 애들은 조금 금방 죽고 그에 대한 생존에 대한 결과가 다르다. 그런 뉘앙스로 그런 문맥으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개체, 같은 형질이라도 그 환경에 따라 자연 선택되는 결과가 다르다. 그 정답은 디귿 같아요. 이렇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거는 해석상을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변이와 자연 선택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상식선에서 풀면 되지 않을까? 옳지 않은 거 조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5번 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하죠. 5번 보기가 조금 틀린 보기거든. 좀 너무 단정적이죠. 그렇죠? 항상 유리하게 아니 그 지역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옆에 이제 미국 가거나 어디 딴 데 가면은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리했지만 지역을 바꾸면은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단정적인 거 5번이요. 그다음에 9번도 한번 살펴보시죠. 9번. 기억은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 같고 진화가 일어나면 이제 구성원들의 조금 양수나 비율이 달라질 테니까 그럴 것 같고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은 갖겠죠. 얘는 정답이 3번이겠죠. 기억 이유는 맞았죠. 기억 이유는 다 상식선에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진화했으니까 새로운 생물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생물이 사멸되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화가 일어나면 특정물 자체가 비율이 진화가 일어났으니까 비율 자체가 변하겠죠. 구성원 개체 수가 변할 거고 그다음에 환경하고 관계없이 아니 환경하고 밀접해요.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날씨가 조금 습하거나 일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우리가 온난화라고 그러잖아. 온난화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미치는데 온난화가 극온난화가 되면 점점점 우리는 정말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10번이에요. 10번 문제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어. 과잉 생산과 변이 기억이 변이죠. 니은 생존 경쟁이 될 거고 이것은 자연 선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진화로 가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과정. 해보자. 기억 변이죠. 변이. 자연 선택은 이쪽에 있죠. 자연 선택은 디귿에 있는 거죠. 틀렸고요. 니 개체들이 먹이와 경쟁하는 과정 생존 문제 니은이죠. 맞네요.
여긴 변이었고 여긴 생존 경쟁이었죠.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것은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을 설명을 해줬네. 그렇죠? 정답은 니디 4번이 이제 정답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름 문제 나옵니다. 기름 문제. 11번 기름 문제. 이번에 지금 기름이 제일 만만해. 이 자연 선택설에서 기린이 가장 만만하게 나오는 예제예요. 그 다음에 핀치세라 하나씩 다 나왔네. 이거는 확실하니? 네. 그래서 확인하자. 손가락으로. 정답. 주연이는 11번 다 풀었다? 아직 못 풀었다? 풀긴 했어요. 몇 번? 5번이요. 정답. 갈게요. 5번 정답. 처음에는 그치. 처음부터 긴 길이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양해야 돼요. 처음에는 풍부해야 되고, 과잉 생산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풍부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제 먹이, 어이구, 불쌍해. 어이구, 배고파. 굶어 죽었죠. 얘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생존 경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 선택들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빨리 이제 부쩍부쩍 커갖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빨리빨리 커야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고요. 자연 선택된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5번이에요. 그렇게 자연 선택된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이게 이제 다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빈약했죠. 보면 12번이요.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설명을 못한 거죠. 염색체나 이제 유전자나 그런 게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약했죠. 기억 보기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기억 보기가 좀 함정 보기거든요. 기억 보기가. 기억을 잘 돌파했을지. 얼른 끝나고 집에 가자. 그래서 즐거운 토요일, 방학 때 토요일. 방학 때는 남들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좀 시험시험. 근데 약한 것들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셔야죠. 그래서 상규도 너무 어려운 단원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 제 1차로 담임한테 꼭 얘기해 수학.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수학이. 수학이요. 살바지 수학도 이번에. 수학이. 수학 50. 아니 이제 2학기 때 2학기 때 2학기 이제 그거는 이제 종결이 된 거고 어쨌든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다시 공투가 시작이 됐으니까 잘 보고 조금만 특정으로. 그첫 번째 부분은 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딱히 어려운 거는 없는데 너무 좋네.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문제를 조금 달라 그래. 아니면 선생님한테 달라 그래. 뒤로 가면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 그런 거 해갖고 다 그렇게 해. 하죠. 기억이요. 말의 뉘앙스를 잘 봤었는데 변이가 이 변이는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변이는 처음에 아예 없었어. 처음에 없었는데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니야. 처음이 뭐냐면 과정이 과잉 생산과 변이가 있었어. 변이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있었는데 그 변이들이 다시 한번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자연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없었는데 변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변이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약간 헷갈리게 뉘앙스를 담은 거야. 처음에 변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핀치색 뿌리들이 이게 변이가 있었던 거죠.
환경하고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뿌리들이 있었어. 환경하고는 처음에 상관없이. 근데 이 중에서 자연 선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돌파해야 돼. 이거 맞는 걸로 많이 처리하거든요. 핀치 모양의 변이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출현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됐다 그러면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고 그 중에서 자연 선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선인장에 있는 애들은 좀 뿌리가 비슷한데 뿌리가 기네. 다 비슷해 보이네. 얘네들인가 봐. 얘네들 이 중에 얘가 뿌리가 좀 길어 봐. 그리고 얘는 알맹이가 두꺼워 딱딱해. 그러니까 두꺼운 뿌리를 갖는 애들이 있나 봐.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이 선인장이 많은 성에서는 뿌리가 두꺼운 아니 길어야 돼.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먹이 환경이 다른 섬에서 핀치 불행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쵸? 진화가 된 거죠. 이 말은 맞는 거죠. 그치? 그래서 기억 보기를 잘 돌파를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개념도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1단원이 끝나. 이건 더 극히 상식적 같아요. 여기는 이쪽도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매 강조사항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변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갖고 생물들이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논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생물 다양성을 세 가지로 쪼갠대요. 세 가지로 이제 다양성인 측면을 어떤 특수한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면 유전자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 중에 구분만 할 줄 아면 돼. 얘는 어디에 들어가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것만 정확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뒤쪽 후반에서는 그냥 좋은 말들. 뭐 이제 다양성. 그럼 다양한 우리 생물체가 인간 포함 아니면 새 모든 동물 포함 다양한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다양하지 못한 게 좋은 거야? 다양한 게 좋은 거죠. 왜냐면 다양하지 못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99%가 사람이야. 만약에 사람이 역병이 돌아서 치료하지 못해 이상한 병이 걸려서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1%의 소수의 생물들만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누가 좀 다양성의 비율들이 좀 비슷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슬픈 일이 벌어져갖고 한 종이 멸종이 있다면 다른 종이 다시 이제 그게 이끌어가면 되는 거니까 다양한 게 좋은 거야. 너무 이렇게 집중된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집중된 거는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읽어갈게요. 첫 번째 유전자 다양성.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다양성이 벌어지는 거를 유전자 다양성인데 이거는 같은 생물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 다른 생물종은 안 돼. 같은 생물종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다른 생물종은 종다양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물들. 걔네들은 종이 다양하다. 거기에 포함될 거고 얘는 같은 생물종에서 그러니까 같은 개체에서 여러 가지 형질이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갖고 빨간색, 노란색, 흰색 같은 거 말 딱정벌레도 하얀색 딱정벌레, 검은색 딱정벌레, 녹색 딱정벌레 그러니까 같은 종의 생물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벌어지는 걸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거. 거기가 가장 포커스 차이 같아. 그래서 유전자의 차이에 있어 변이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형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뭐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많을수록 그렇죠.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다음에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나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 가지 다양성이면 흰색 애들은 다 새한테 뭐 다 잡혀갖고 먹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색깔 애들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있으니까 걔네들이 조금 이렇게 계속 세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의 색이 90% 차지하는데 이게 하필이면 새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정이 되면 이 종은 언젠가는 금방 멸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냥 편한 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은 생물 쪽에서 다양한 애들이 있다는 걸 그냥 알려주고 싶은 거. 그래서 얼룩말에서 같은 생물 쪽 얼룩말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죠. 터키 달팽이 달팽이 먹어본 사람 아니 달팽이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때 나 달팽이 먹어봤 달팽이 여기 있잖아요. 달팽이 먹어봤다 손 먼저. 선생님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요. 난 맛없게 먹었어. 진짜 그 막 떨리는 마음을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소라 같기도 하고 되게 기대했어요. 이거 먹어요. 달팽이 먹어요. 달팽이 먹어요. 골뱅이 것들만 남는. 이거 좀 그냥 소라만 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맛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먹고 외국 사람들은 아주 뭐 좋은 요리로서 많이 먹어요. 외국 사람들 달팽이 요리. 우리도 뭐 그냥 어디 레스토랑 가면 파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 무당벌레는 뭐 이렇게 그치 걔네 무당벌레끼리 뭐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서 여러 가지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유전자 다양성 여기에 포함돼서 이따가 고르게 될 거고요. 종 다양성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종 다양성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이 다 종이니까 뭐 이렇게 뭐 사람의 생태계라 하면 사자 있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다음에 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걸 종이 많다고 그래서 종 다양성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동물들 그런데 얘는 요게 포커스예요. 일정한 지역은 뭐냐면 조금 같은 맥락이 한 지역을 말해. 한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그건 종다양성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지역 안에서 우리 뭐 파주면 파주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여기 이제 포커스야. 우리 유전자 다양성은 한 개체 안에서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종다양성은 여러 종류의 동물이 다양합니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서 얘기하고 싶다? 보통 일정한 지역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같은 느낌이 한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틀린 것을 할 때 다른 지역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쉽지만 종 다양성에서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생물종이 많을수록 그렇죠? 종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고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얘가 비율이 얘가 뭐 6대 4대 그냥 이렇게 할게요. 6대 4대 1대 1 요 비율하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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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렇게 균등하게 있는 거랑 누가 종 다양성이 높냐 그러면 얘가 높은 거예요. 얘는 너무 극단적이잖아. 얘는 이제 밀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인데 얘도 뭐 MC도 있고 MC가 있는데 얘는 균등하게 균일하게 조금 있을수록 이게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요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거 이따 보기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따 개수세라 그럴 거예요. 개수세 갖고 균등하게 있으면 다양성이 높은 거고 얘도 MC도 있지만 얘는 집중화되면 종 다양성이 높지 않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쪽은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생태계에 따라서 다양성은 뭐냐면 이건 서식지에 대해서 다양성을 측정해 본 거. 서식지. 그래서 걔가 뭐 갯벌이냐 습지냐 산림이냐 해양이냐 육지냐 사막이냐 초원이냐 서식지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아울러 환경 얘기가 언급되면 역시 생태계 다양성. 그 포커스만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유전자 다양성은 한 개체 안에서 여러 다른 모습의 변이.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일정한 한 지역 안에서 여러 동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대신 균등 분포, 똑같은 수적으로 비율적으로 좀 똑같으면 그게 종 다양성이 높다는 거고 몰린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변이를 보고 다양성을 보는 거. 그랬을 때 서식지들이 쭉 나오면서 아울러 환경 얘기 나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유전자 잠깐만. 아까 저런 거 같은데. 다시 들었다 새끼.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면서 일단 문제에서 조금 그 부분 컨트롤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얘기하려고 했죠. 이런 이제 다양성을 세분화해서 종류를 구분했지만 이 서로 간에 다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다 받아요. 전부 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다 써 있는 것 같아. 다 좋은 말 쓰는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좋은 말이에요. 다 그럴싸한 말이고 당연한 말들이에요. 유전자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의 긴밀한 연관을 한다는 말을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준 것 같아.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조금 해준 것 같아. 그 얘기를 이제 포커스 잡아서 보면 유전자 다양성의 중요성 그러니까 한 개체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그거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한 개체에서 이렇게 있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 뭐 이렇게 아까 자꾸 이제 새가 와서 먹이를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변화가 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일부는 조금 먹혔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다 살아남으니까 그 개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뭐 이건 보통 먹이사슬 많이 얘기하는데 먹이사슬 이걸로 얘기할까? 메뚜기를 좀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쥐 애들이 야생쥐 많죠? 쥐들이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쥐를 또 좋아하는 애가 뱀이다. 요새 많이 아쉽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뱀을 좀 잘 먹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만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먹이사슬이 있다면 만약에 쥐가 멸종이 됐어. 쥐가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쥐가 먹고 다 뒤져버렸어. 그러면 뱀도 뒤지고 독수리도 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종이 쥐만 있는 게 아니고 토끼 같은 거. 토끼도 뱀 먹어요.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이 이제 받쳐주고 있으면 쥐가 혹시라도 멸종을 하더라도 뱀은 그냥 여기서 안 보이더라고 쥐가. 그래서 토끼 잡아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람쥐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에 대한 여러 종류, 여러 동물이 있을수록 생태계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게 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이 말 다시 나오네. 어느 생물종이 멸종이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어서 생태계 평형 먹이사슬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그냥 그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식지와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해 준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와 환경 요인에 따라서 그 말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자원. 생물 자원도 너무 중요하지 않은데 생물 자원은 뭐냐면 인간 입장에서 본 거야.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될 가치가 있는 생물들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좀 다 이끌어가는 주체가 됐으니까 이걸 자원이라 부르겠다고. 자원. 그래서 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건 다 자원화 해서 해석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지금도 하죠. 이런 거 의복에 이용하고 그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쌀밥 먹어야 되니까 식량 자원으로서 그 다음에 뭐 주택 자원, 뭐 나무나 풀 등에 의해서 우리 주택 자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은 위기가 점점 오고 있다는 얘기로 끝마쳐져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 생물 다양성의 위기, 그렇죠? 근데 현재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오염이 됐든 환경 오염이 됐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감소하고 있으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뭐 바다 생물 중에서도 많죠. 하도 많이 잡아갖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불법 포획 뭐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가장 중요한 게 땅 파고 계속 우리 발전하기 때문에 도로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맨날 산 깎아내리고 도로 포장하고 터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사는 애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내 집이 없어졌네. 땅까지 다 없어졌네. 밥은 어디서 먹지? 그래갖고 막 뭐 도로 뛰어다니다가 우리 어디로 가지? 이동 저 가볼까? 가다가 뭐 차에 툭 하고 받쳐갖고 그런 일도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면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되고 뭐 고립도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다 벌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포획 다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없었는데 이상한 외래종, 황소개구리, 뭐 이상한 물고기들. 걔네들은 왜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천적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쟤도 뒤져버려야 되는데 뒤져서 이렇게 개체수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쟤 뭐지? 먹는 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쟤네들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가 압도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딴 애들이 이제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고 환경 오염도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다 써 있는 건데 생물 다양성이 이거 다 좋은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저거는 이제 이 정도 다 과학 상식 파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눈에 띄게 고생들은 뭐야, 중생들은 뭐야,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메인이나 이쪽에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아요. 산화, 환원이라고 해서 산화의 개념이 뭔지 환원이 뭔지 산소를 가지고 이제 아니면 전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될 거고 일부 통과원에서 조금 나온 얘기도 있을 거예요. 좀 다시 화학 파트로 조금 돌아가요. 그래서 보면 이제 광합성과 호흡도 충분히 우리가 배웠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가 있을 거고요. 이쪽이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얘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화학 방식만 봐도 조금 그렇잖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산 다시 뭐 염기성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걸 구분 뭐 리트러시 그것도 나올 텐데 나오네요 다시 이제 그런 페로탄을 우리 다 봤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색깔이 다시 외우기 들어가야 돼. 통과를 했지만 이런 것들 이제 화학 계통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울 게 많은 거죠. 아까 이제 좀 전에 했던 다양성이나 이제 생태계 쪽 마지막 파트를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접근을 하고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이건 상식이 아니고 화학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 암기가 많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게 행복하셨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하지 않으실 테니까 어쨌든 요걸로 잠깐만 끊고요. 그다음 후반부는 간단한 문제풀이 하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주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후반부 개념은 완성을 시키고 왔고요. 이제 후반부 문제풀이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쪽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 보이죠? 단어 자체가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쉬는 시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요.